안녕하세요. 완응고 TV 수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때로는 사람들과 한 끼, 두 끼, 세 끼 혹은 네 끼, 다섯 끼도 먹는 김 선생입니다. 하지만 먹는 것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못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먹는 데는 진심 김 선생이고요. 제 옆엔 먹는 것도 좋아하지만 일을 더 좋아하시는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원구입니다. 예, 청장님 한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번 주도 좀 바빴네요. 요즘 엄청 바쁘시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또 장안의 화제, 뭐 관심은 없지만 장안의 화제가 돼야 되는 론스타 소송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론스타 소송 지금 이제 저희들이 원고잖아요. 원고요? 원고. 아, 네, 원고요. 원고죠. 원고. 네. 그러니까 제가 원고로서 소설 제기했고 상대방인 론스타 회장하고 론스타 법인하고 네. 이쪽에서 이제 우리가 제기한 거에 대한 일단 답변이 왔어요. 네. 답변이 왔는데 본안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네. 저의 그 소송 당사자 자격을 문제 삼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우리 쪽에서 제기한 이거 좀 의혹이다. 너네 자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은 안 오고 원구 너가 세금 냈니? 뭐 이런 식의 이제 일단 부수적인 게 나온 거잖아요. 이제 저쪽에서 이제 자기들이 돈을 만약 그 받아오는 돈이 그게 그 세금으로 자기들한테 주는 거라는 그야 내가 납세자로서 그렇죠. 납세자로서 돈을 줘야 되는 건 그 당사자 있는데 네. 그게 세금으로 준다는 게 맞냐? 그렇죠. 그러면은 뭘로 주죠? 대한민국 정부가 돈을 주는데 당연히 세금으로 주겠죠. 세금으로 주는 건데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 거네요. 그쪽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본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질문하지 않고 그 자격만 조금 물어봤다라는 거에서 이미 저쪽에서는 좀 쫄려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청장님하고 이제 언제 한번 꼭 정말 그 자료를 잘 정리해 갖고 론스타 사건에 대해서 본질을 다 알려드릴 건데 그 전에 앞서서 좀 헷갈리지 않고 극명한 사례를 하나 가지고서 론스타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나쁘게 돈을 해먹어 갔나라는 사례를 오늘 하나 좀 소개를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예. 극동건설이라고 하는 건설업체가 있었죠. 그렇죠. 이제 그 론스타 포가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투자를 했었는데 네. 옛날에 처음에 하는 카드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네. NPL 채권이라고 하죠. 부실 채권이요. 네. 그 부실 채권들을 싸게 사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카드 값을 못 갚은 뭐 팟빵 PDA가 있어요. 예. 그럼 팟빵 PDA가 카드사에다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게 100억이다라고 하면 이거를 한번 2억 정도에 사는 거죠. 그렇죠. 론스타가. 예. 그래서 얘네한테 100억을 받으려고 하면서 98억의 차익을 얻는 거. 예, 그렇죠. 그게 네. 이제 부실 채권을 사서 팔아가지고 차익을 얻은 케이스가 네. 꽤 많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사가지고. 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스타타워. 스타타워 있었죠. 그 네. 론스타의 스타예요. 네. 그 스타타워를 그 역삼동에 있는 그 스타타워를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엄청 차익을 남겼죠. 네. 그리고 뭐 동양 그룹의 그 4억 빌딩이에요. 네. 그것도 사가지고 그 팔고 하면서 돈을 벌었고 실제로 그 많은 그 이 부동산을 사서 또 돈을 많이 네. 남겼어요. 그런 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극동건설. 네. 극동건설은 기업이잖아요. 네. 기업을 사서 돈을 남긴 케이스를 오늘 좀 예. 수상한 거를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처음에 극동건설이 뭐 부도가 나거나 어쨌든 경영이 안 좋아서 시장에 매물로 나온 거죠. 자기들이 이제 그렇죠. 시장에 나올 때 극동건설이 이제 그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네. 힘들 때 이제 시장에 나왔을 때 그 론스타가 그 당시에는 외국 자본이 그때도 환율이 꽤 높을 때잖아요. 네. 그 IMF 직후기 때문에 환율이 많이 높아져 있다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자리 잡았지만 그래도 네. 높아졌을 때인데 그 돈으로 사면은 싸게 살 수 있죠. 외환으로 사게 되면은 싼 값에 사는 것이 되는 거죠. 네. 그 환율이 높을 때니까. 네네. 그래서 극동건설을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에 1,700억을 주고 샀어요. 네. 1,700억으로 기사 보니까 2003년으로 나오더라고요. 예. 2003년에 1,700억을 주고 론스타가 극동건설을 삽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극동건설을 사가지고 네.
극동건설 안에 있던 극동건설이 을지로에 사옥이 있었어요. 네. 충무로인가요? 거기가 충무로에 사옥이 있었어요. 사옥이 있는데 그 사옥하고 그 극동건설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 네. 땅을 팔아가지고 네. 이제 회계적으로는 이게 유상감자라고 하는데 네. 배당과 같은 돈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네네. 배당을 받아와요. 그래서 그걸 2,300억 정도를 받아와. 아 그러니까 1,700억에 산 회사에 예, 자산들을 다 매각해서 예, 거기서 이제 2,300억을 가져간다고 이익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사옥 팔아가지고 판 거하고 네. 그 회사가 가지고 있던 다른 땅도 팔고 네. 해서 거기서 이제 이익을 챙겨가지고 네. 배당을 유상감자를 통해 가지고 네. 배당을 챙겨버리죠. 그럼 이제 일단 여기서 600억이 플러스가 된 상황인 거죠. 이미 자기들 투자했는 1,700억은 빼고도 600억이 남은 상황이에요. 네. 그럼 그 600억 먹고 떨어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론스타가. 그렇죠. 그 600억 떨어진 게 아니라 1,700억을 또 팔라고 내놓은 거예요. 아 이제 시장에다가 600억, 2,300억을 이미 다 찾아갔는데 이 극동건설을 시장에 야 이거 1,700억에 살 사람하고 내놓는다는 얘기죠. 내놨죠. 그러니까 1,700억에 이제 이거 우리 그러면 2,300억이 남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그렇죠, 그렇죠. 살 때 1,700억 주고 샀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2,300억을 받아가면 되는데 네, 그 2,300억을 받아가기 위해서 그 1,700억 팔라고 내놨는데 네. 그걸 산 사람이 웅진이에요. 웅진. 웅진 코웨이 하는 그 웅진이요. 웅진, 예. 학습지 해가지고 애들 코 묻은 돈 뺏은 그 웅진. 웅진. 네, 그 웅진 코웨이의 웅진에서 네, 이거를 사는데 네. 그 1,700에 팔면은 자기들은 2,300억이 남는 거니까 그걸로 그러니까 1,700억에서 깎아야죠. 얘네들은 시장에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다 그 팔고 자산들 다 해먹었다라는 게 나오니까 1,700억에 나왔으면 껍데기밖에 안 남은 돈이 협상을 할 때 야 100억에 팔아 뭐 아니면 뭐 1,000억에 팔아 최소한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 웅진은 그럼 이 회사를 얼마에 샀나요? 웅진은 이 회사를 6,700억에 삽니다. 말도 안 돼. 아니 파는 사람이 야 나 이거 1,700억에 팔게 그랬는데 그걸 6,700억에 샀다고요? 그러니까요. 왜요? 그러니까 아니 팔겠다는 사람이 이제 자기들 산 가격 그러고 안에 있던 그 알짜배기 땅하고 다 팔고 네, 거기 2,300억 챙기고 네, 남은 껍데기 회사를 1,700억에 팔려고 내놨는데 네. 웅진이 내가 사겠어. 5천억 정도를 더 주고 내가 사겠다라고 웅진이 사요. 그 5천억을 더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네. 론스타는 5천억이라는 돈을 그냥 또 생겼네요. 또 생겼죠. 네. 그래서 론스타가 여기서 총 벌어간 게 한 7,300억 정도, 8천억 정도를 8천억 정도를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극동건설로. 극동건설에서 먹은 게. 그럼 웅진이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제가 이제 청장님이랑 오래 방송을 했으니까 예. 이제 여기서 은행이 하나 들어오겠네요. 그럼요. 자, 이게 5천억이라는 돈을 웅진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돈으로 샀으면 네. 별로 뭐 그럼 자기네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 상관없죠. 껍데기 회사를 샀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네. 웅진이 그때 엄청 힘들 때였어요. 음. 곧 나중에 부도가 납니다만 네.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은행한테 네. 돈을 7,200억을 빌려요. 그러니까 7,200억을 빌려 가지고 그 돈으로 6,700억을 갖고 나머지 네. 돈은 운영 자금이나 이런 걸로 썼겠죠. 네. 그러면 무자본 M&A를 한 거예요. 네. 자기 돈 한 푼도 없이 그렇죠. 몽땅 빌려 가지고 하는데 통상 은행에서 네. 돈을 빌려줄 때는 저 어떤 왜 빌려주는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 이거 뭐 좀 살려고 해. 이걸 다 증명하고. 땅을 살 거야, 네. 뭐 그 기업을 살 거야 하면 네. 저기에 샀을 때 과연 내가 그 돈을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죠. 그걸 다 보는 건 당연한 결과죠. 맞죠.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서 그 자기들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빌려주진 않죠. 그렇죠. 그 담보도 해야 되고 뭐 다 판단을 냉철하게 할 텐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했는데 네. 그 껍데기 회사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부도도 네. 나지만 그거를 거기다 7,200억이나 주고 1,700억짜리를 네. 7,200억이나 주고 그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은행은 완전히 천사죠, 천사. 그렇죠. 저도 요새 좀 보증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나은행장님 안 될까요? 그래 진짜 이게 일반 국민들은 전세 자금 하나 내려고 해도 전세
등기까지 다 하고 네, 네, 거기다가 저당권 설정하고 뭐 다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극동건설을 사는데 웅진한테 7,200억을 빌려줬다는 것은 네.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아 근데 지금 7,20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제 구매하는 가격이 6,700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은행이 만약에 대출을 해줄 때는 그 목적 자금에 딱 맞는 돈이거나 그보다 적은 돈을 대출해 주지 않나요? 당연하죠. 근데 그러면 500억 정도 되는 걸 더 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확인은 안 되겠지만 나중에 웅진이 부도가 나잖아요. 그럼 하나은행이 이거를 뭐 악성 채무로 이렇게 털어버렸을 확률도 있겠네요. 그럼요. 이제 웅진그룹이 이제 그 당시에 기업 사기 사건으로 네. 다른 세계 재벌들하고 다 같이 문제가 돼요. 네. 문제가 되는데 웅진 윤석급만 그 당시에 구속이 안 되고 네. 나머지 뭐 그 당시에 CJ라든지 그다음에 LIG라든지 이런 데는 회장들이 다 구속이 되는데 네. 웅진만 구속이 안 돼요. 웅진 회장 이름이 뭐라고요? 윤석금 파평윤 씨겠네. 박평육 씨 돌림자가 석자 같고. 근데 구속은 검찰이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검찰의 그 당시 책임자는 아마 어떻게 연결하다 보면 윤석 땡 씨가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겠네요. 윤석땡 씨가 그 당시에 네. 최초의 이 수사를 착수를 했더라고. 그리고 중간에 인사 이동이 있어서 가면서 다른 데로 넘겼는데 네. 원래 구속 여부나 이런 거를 결정하는 건 최초에 다 결정이 되거든요. 야, 뭐를 상상하든 다 맞아. 어디든 다 나와. 뭐 이상하게 구속이 안 됐거나 야, 이 사건은 냄새가 나네 그러면 어느 선가 갑자기 도어 스태핑을 딱 하시는 분이 나타나요. 아, 그래서 근데 웅진은 그러면 사실은 뭐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들도. 그렇죠. 웅진은 자기들이 일단 그 돈을 빌려 가지고 이제 부채는 적고 극동건설은 껍데기 회사를 샀잖아요. 네. 근데 그 껍데기 회사를 샀는 데는 돈을 빌려왔는 돈은 앞으로 갚아야 될 돈으로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 하나은행이 만약에 그걸 웅진한테 그렇게 돈을 빌려주고 할 때는 웅진이 극동건설을 사고 싶어서 사지 않았다. 네. 그럼 뭔가 보답을 해야죠. 네. 그래서 웅진이 부천에 있는 타이거 월드라는 곳이 있죠. 지금 웅진 플레이 도시라고 돼 있죠. 아, 그걸 헐값에 이제 인수할 수 있는 조건을 그렇죠. 준다 나중에. 근데 웃기는 게 그 웅진 플레이 도시 전신인 타이거 월드가 네. 하나은행에서 돈을 빌려 가지고 그걸 지었던 거고 네. 극동건설이 거기 시공사로 들어가 있거든요. 맞네. 딱딱 맞아 떨어지네요. 그래서 그거를 그럼 정상적으로 예를 돈 빌려줬는 거 갚아라 네. 하면은 못 갚으면 보통은 이게 멀쩡한 회사고 잘 되는 회사였어요. 네. 타이거 월드가. 그래서 이자도 잘 주고 있었어. 네. 그러면은 그 돈을 갚아라 하면 대주단 다른 대차 차환이라고 하죠. 다른 은행을 바꿔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네. 그 돈을 갚습니다. 네. 근데 이자를 잘 내고 있었으면 사실 갚으라고 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네. 갚으라고 하는데 갑자기 원금을 다 갚으라고 하면 네. 은행에서 돈을 다른 은행으로 바꿔 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돈을 가지고 놔두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그 건물이나 땅이나 다 있는 거니까. 네. 그럼 충분히 이자도 안 내고 연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이걸 갖다가 굳이 경매를 넣어요. 경매를 넣는데 그 경매하는 방식도 웃기는 거야. 네. 경매하는 방식도 원래 경매는 공고하고 절차를 다 밟아야 되거든요. 네. 밟고 그다음에 누가 입찰하면은 입찰 낙찰 그 좀 한번 유찰이 되면 그게 딱 금액이 감해져 가지고 최종적으로 낙찰이 되면은 그 낙찰된 금액을 다 넣어야지 거기에 관련된 그 권리자들한테 배당을 해주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돈 들었다 치고 네. 아, 돈을 안 넣는데. 안 넣는데 돈 들었다 치고 거기서 계산해 가지고 넘겨버렸더라고. 이게 한두 개가 의심스러운 게 아닌 거야. 이게 다 이제 연결이 돼 있는데 공교롭게 하나은행은 웅진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하나은행이 강제 뭐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입장에 강제 집행을 한 거잖아요. 그 타이거 월드에 대해서. 그렇죠. 그 이자를 잘 내고 있었는데 원금을 갚으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게 경매로 넘어갔는데 그 경매에 낙찰을 받은 사람이 웅진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의문은 론스타가
그 천문학적인 돈 한 8천억 정도 되는 거를 지금 극동건설을 통해서 이익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론스타라고 하는 사람들 회사가 이익을 본 게 아니라 거기에 돈을 넣은 사람들이 누군지를 좀 사실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론스타는 펀드잖아요. 네. 사모펀드. 네네. 그 사모펀드면은 GP가 있고 LP가 있어요. GP는 운영하는 사람이고 운영하는 LP는 쩐주. 투자자, 네. 예, 전주죠. 그러면 그 LP들이 누군지에 따라 가지고 이 돈을 먹은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죠. 1,700억짜리를 6,700억을 주고 샀으니 네. 5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돈들이 누가 가져갔는지에 대해서 이제 배분을 하면 네. 그 먹은 이익에 대해 가지고는 또 세금을 내야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그럼 실제 그 론스타의 LP들을 찾아 가지고 국세청에서는 최종 수익자 네. 이제 거기서 도간 이야기도 나오고 뭐 최종 수익자 이야기 도간은 파이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통과하는 빨대 통과하는 거고 네. 실질적으로 마지막 최종 수익자의 국가까지도 알아야 네. 조세 협약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다 세금을 매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절차들을 밟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이 지금 전혀 없이 네. 이게 웃기는 게 네. 외환은행 파는 거나 극동건설 사고 파는 과정에서 나중에 또 외환은행 산 것이 하나은행이잖아요. 네. 극동건설도 하나은행이 하나은행, 네. 거기에 다 관여되어 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고 거기에 그만한 돈들이 거의 5천억이라는 돈들이 이제 제가 추산하기에는 네. 5천억보다도 더 쌀 수도 있는데 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1,700억이지만 뭐 다 그 껍데기밖에 안 남은 거기 때문에 더 적게 주고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1,700억 주고 사가지고 6,700억에 팔았으니 5천억은 더 넣어줬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냄새가 난다 1번. 냄새 안 난다 2번.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3번 나왔네요. 네, 뭔 생각인지 모르. 1번 계속 쭉쭉 올. 아니, 저는 딱 얘기를 듣는데 이명박스럽다라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은행장 하던 김승유 씨가 그 당시에 은행장을 하나은행 뭐 은행장 네네. 지주회장 뭐 이런 걸 했잖아요. 그 사람하고 이명박 씨는 이제 고대 동기 동창으로 알려져 있고, 네. 그래서 이 김승유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뭐 4대 천왕 중에 한 명으로 지금 꼽아가지고 은행 그를 보고 있는데 네. 그 하나은행이 웅진하고 여러 가지 그 역할들을 하면서. 네. 웅진도 나중에 부도가 나고 다시 그 하나은행장 하던 김승유 씨가 한국투자금융의 고문인가 뭐 가서 네. 앉아 있으면서 거기서 또 한국투자금융에서 돈을 대 가지고 웅진 코웨이가 부도가 나는 코웨이가 MBK에 가 있던 것을 다시 사요. 네. 그래가 그때 왜 윤석금 씨가 뭐 실패했던 경제인들이 네네. 저 재기를 했다 한번 난리 친 적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렌탈 사업 잘 된다 뭐 이런 네.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쪽으로까지 가면 이게 네. 너무 이제 너무 많이 길어지니까. 가죠. 그럼 이제 나중에 그 무슨 매직도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쭉 이어지면서 네,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근데 자, 요 정도에서 이제 끊을 건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최소한 지금 론스타가 뭐 극동건설이 됐던 뭐 무슨 건물이 됐던 외환은행이 됐던 동일한 패턴으로 똑같이 해먹고 있었던 사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최소한 우리가 이걸 문제 삼고 어떤 소송을 제기해서 이기는 기록을 남겨두지 않으면 언젠가 론스타 혹은 다른 이름으로 똑같이 대한민국에 와서 시민들의 세금이나 시민들의 이익을 강탈해가는 그런 장난을 또 칠 가능성이 농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론스타하고 인연을 맺은 게 이제 언제냐 하면은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네. 조사국장을 하면서 그 당시에 그 론스타가 이 먹튀 논란이 있었어요. 네네.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가 가는데 네. 세금은 안 내고. 세금은 안 내고 그리고 네. 우리 국민들이 지금 화가 나 있었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국세청에서 이제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를 그때 연구를 했고, 네. 그래 이제 실제로 이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한국에서 사업장이 있으면 네.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얘네들은 이제 뭐 벨기에나 이런 쪽에다가 이제 네. 그 조세피난처 조세피난처에다가 세금 안 내는 네, 곳에다가 네. 두고 이제 적을 두고 이렇게 오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마지막 최종 수익자 네. 그 파이널 베네피시얼이라고 이제 네. 이야기하는데 그 최종 수익자한테 그 찾아가지고
그럼 그 나라에서 세금을 매기든가 네. 최종 수익자가 네, 네. 속해 있는 나라에서 세금을 매기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한 군데서는 세금을 내라 이거예요. 네. 그런 그 논리로 그 당시에 세금을 매겼고 그 당시에 세금을 매기가 일부는 받아들였어요. 네. 그리고 요번에 이제 그거 받아들였다고 론스타가 국제 중재 조성을 네. 한 거예요. 너 그때 세금 매긴 거 잘못됐다. 그거 돌려내라. 네. 이렇게 한 건데 그건 다 이겼잖아요. 요번에. 네. 그때 이제 인연이 됐고. 근데 그 다음에 외환은행은 그 싸게 사가지고 엄청 비싸게 팔아가 네. 한 4조 7천억 정도인가 네. 남겨 먹었어요. 그랬으면은 이제 충분히 그만큼 먹었으면 됐잖아요. 네. 그래 갔는데 아이 그거다가 6조 2천억을 더 내놔라고 소송을 네.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보다 못해가 이거 우리 국민들이 이게 혹은 줄 아는 거야.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이게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연방 법원에다가 미국 네.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한 계기가 됐고요. 그 소송 제기한 그 근거나 이런 것들은 전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이게 이제 론스타 저 돈으로 한 게 아니라 그 투자자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를 속였다. 네. 속였는 거 맞지 하고 지금 소송을 내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정말 누군가는 한번 이런 그 투기 자본이 들어와서 약탈적으로 기업 사냥을 하고 대한민국 세금 국유 재산들을 이렇게 외국으로 빼갈 때 야 여기는 이제 장난치기 힘들어라고 하는 한 번의 계기는 있어야 돼서 우리 청장님이 진행하시는 소송에 여러분들이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뭐 정부기관들을 압박해서 이 소송에 동참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제 매 방송 수요일마다 매 방송마다 론스타는 한 꼭지씩은 꼭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어제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아 저는 전혀 모르고 그냥 네. 잤는데 나라가 망하는데 잘 잤다 이거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보고 깜짝 놀랐죠. 네, 저는 어젯밤에 실시간으로 이제 인터넷 공간에 올라오는 그 커뮤니티나 이런 글들을 봤는데, 아니 밤에 전쟁이 난 줄 알았어요. 아 그리고 보니까 이거 거의 뭐 특히 그 강릉 시민들은 아마 불안에 떨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갑자기 막 굉음이 들리고 폭발음이 들리고 막 그랬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인터넷 공간에서 어떤 정보도 찾을 수가 없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잠을 잘 잤죠. 그러니까요. 오늘 아침 한 7시쯤 돼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좀 의문이 드는 게 어제 오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쐈잖아요. 일본 상공을 지나가는. 이제 4,500km. 네네. 근데 대응 사격을 왜 밤에 하죠? 그러니까 아니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맞불 대응 사격이라 하면 적어도 뭐 1시간 이내에. 1시간 이내에 뭐 우리도 너 그거 다 알고 있었어. 하고 네네. 아니, 나중에 뭐 조사하고 일본에서 그게 어디로 지나가니 일본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 뒤에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저게 무슨 맞불 대응인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불을 내긴 냈는데 늑불 대응이죠. 근데 좀 의아한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미사일을 쐈는데 우리나라 기지가 왜 그 불이 나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낙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네네. 사실 오발탄이잖아요. 그렇죠. 잘못 쐈으니까 네. 오발이라고 하잖아요. 오발탄으로 그 어쨌든 뭐 기계적 결함인지 조작 실수인지 네. 뭐 그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오발탄이라고 그게 맞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그 걱정하고 이게 전쟁이 났는 줄로 오히려 네. 저런 미사일이 그냥 그 폭발이 됐으니까 네. 엄청난 사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북한 건지 한국 건지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불안해할 때 네. 아 이건 뭐 이런 일로 사고가 났으니까 저 안심하라든지 네.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가 오히려 보도 통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젯밤 11시부터 글들이 인터넷 공간에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인터넷에 강릉 현지에서 촬영한 영상들이 올라왔어요. 굉음 뭐 하고 사람들이 이거 봐 큰일 났어 뭐 그랬는데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합참에서 발표한 그 문구는요. 강릉 낙타는 사실이지만 화재나 폭발은 없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 기사에 보면 폭발한 그 그림 사진이 보여요. 이게 지금 어느 강원 도민일보. 강원도민일보는
정부 기관지 뭐그 거의 그런 국방 신문인가요? 근데 이게 분명히 폭발한 아니, 걸로 보이는 화염이 보이는데 아니, 사진은 이걸 올려놓고 폭발이 없었다고요? 이게 혹시 정부한테 디스를 하는 걸 수도 있는 거죠. 뭐 정부가 발표는 이렇게 했는데 야 이거 사진은 이거야라고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걸 조명탄으로 이해했나? 근데 여기에서 저는 걱정이 되는 게 현무2 미사일을 쐈는데 얘가 다시 발사 지점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발탄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렇게 돌아왔다라는 것 자체도 되게 문제인 거고 근데 지금 다행히 탄두는 안 터졌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탄도 안 되는데 불은 났다. 네. 그런 근데 뭐 예를 들면 밑에 있는 다른 시설들이 뭐 화염이 발화물질이 있어서 터졌을 수는 있는데 근데 이 합참의 이 해명이 너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우리 현무2를 쐈는데 이게 오발탄이 아니면 목적지를 향해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탄두가 안 터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무기 체계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자인하는 게 돼 버리는데 근데 사실 그 현무2인가요? 네. 미사일 이게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그렇죠. 수출도 많이 하고. 거거든요. 네. 그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그 이런 오발 사고가 있었다고 하면 이제 네. 사실은 국방력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 그렇다면은 이거를 그 국방 문제도 있고 이 현무라는 그 이 우리나라에 자랑하는 무기 체계를 이런 사고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이제 좀 뭐랄까 우리 국방력에 엄청난 차질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보도 통제를 하려고는 했을 수는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다 우리 다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까지 다 사진까지 다 찍혀 있는데 이거를 갖다 보도 통제한다고 될 일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뭐든지 좀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부 대응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문제를 더 키우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거를 어떠한 기계적인 오류가 있어갖고 오발 사고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해결됐다라고 설명을 하면 이제 무기 체계에서도 신뢰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도리어. 그렇죠. 근데 무려 8시간 동안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서 불안에 떨게 하고 또 언론은 통제해갖고 외신도 뭐 외신에서 제일 먼저 보도가 된 모양이더라고요, 이 내용이. 그러면은 지금 외국에서도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급감하게 되고 이 무기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게 되는데 도리어 이런 해명을 하면서 문제를 더 키우는 것 같아요. 계속 화제가 더 되게. 그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잖아요. 네. 그걸 있는 그대로를 밝히면 되는데 네. 그 뭐든지 숨기려고 하다가 지금 일이 더 커지는. 네. 그 나는 이 대목에서 그 질 바이든 여사가 했던 말이 네. 있는 그대로 Be yourself. 응? Be yourself. 네. 너 자신이 돼. 그냥 스스로 그냥. 근데 이 정부나 우리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과장되고 잘못된 그 만들어진 모습들을 보이려다 보니까. 그래 이게 그런 데서 지금 생기는 일들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공교롭게 어제가 그 14 남북 공동 성명했던 15주년이더라고요. 예.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어떠한 것보다 평화가 우선이다. 통일보다도 평화가 더 우선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좀 하루 종일 좀 먹먹하게 기억이 났었는데 예. 공교롭게 지금 만약에 북한과 남한이 굉장히 평화롭게 지내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오발 사고가 날 필요도 없고 불필요한 무기 경쟁을 하면서 뭐 자원을 낭비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해서 뭐 선제 타격을 하겠다라고 하고 뭐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라고 하고 선제 타격으로 강릉을 타격.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다행인 게 우리나라 쪽으로 돌아와서 터졌으니까 망정이지. 이게 탄도가 잘못해서 북한 영해나 북한 영토로 넘어가 갖고 터졌으면 이건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끔찍하죠. 바로 그렇죠. 전쟁이죠. 그게 예를 들어 동해상으로 안 가고 뭐 어디 또 잘못돼 가지고 일본이나 가서 터졌다 하면은 이거는 정말 자위대가 상륙하게 생기는 거잖아요. 상상을 못할 일이 됩니다. 네. 원래 그 제가 전방에서 근무할 때 그 전쟁으로 보는 그거를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는 네.
우리 그 포대가 있잖아요. 네. 포대 중에서 제일 작은 게 60mm 박격포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포로서는 60mm가 있고 그다음에 81mm 네. 박격포가 있고 근데 이 81mm가 떨어지면 네. 그때부터 이제 전쟁으로 이제 그 간주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만약에 뭔가가 넘어왔는데 그게 81mm 이상이면은 그 전쟁을 일으키고자 해갖고 공격한 거다. 전쟁의 그 신호로. 네네네. 근데 총알 몇 발 날아온다고 해가지고 네. 그게 전쟁이 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근데 81mm 그래서 박격포를 잘 다뤄야 되는데 이거는 현무 미사일이잖아요. 네. 이거는 뭐 만약에 북한에 떨어졌다고 하면 이건 바로 전쟁인 거야. 그렇죠. 왜 이렇게 위험천만한 일을 하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은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그 전에 한미일이 공동으로 동해상에서 군사훈련을 했잖아요. 대잠 뭐 훈련해가지고 독도 인근에서. 그렇게 한다고 했죠. 네. 근데 저는 뭐 빨갱이라고 욕할 수도 있겠지만 북한이 더 사실은 정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독도 인근에 우길기를 단 자위대 군함을 데려다가 대한민국 정부가 같이 공동 군사훈련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민족적인 어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저는. 북한에서 그런 논평이 나왔어요? 논평 안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미사일을 쐈으니까 일본 상공 위로 그거에 대한 어떤 무력 시비가 아닐까라고 보통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그 우길기를 단 전함을 한국 근해 영해에 네. 그 등장시켰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거를 뭐 지소미아니 뭐니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네네. 일본의 그 우길기를 단 군함이 뭐 어쨌든 연합 훈련이라고 하더라도 네. 무조건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국민 정서상. 네. 근데 지금 내가 윤석열 정부는 보면은 이게 과연 정부가 맞나? 네. 이러다가는 정말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그 현무도 왜 윤석열 정부에서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군 기강이 해이해진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은 지금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예산에 그 공백이 생긴 걸 국방부 예산을 많이 땡겨다가 쓰는 것 같더라고요. 뭐 장병 빤스 예산, 뭐 군화 예산, 뭐 예비비 해갖고 국방부가 이전하는 거니까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생긴 그 예산들을 다 국방부 예산을 차용해갖고 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우리 군대 안 갔다 온 거는 이해가 되는데 네. 이 군대라는 게 사실 유사시에 한 번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그렇죠. 평소에는 뭐 없어도 그만이죠. 네네. 근데 어떤 유사시가 생기면은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이 개념이 없는 것 같아, 진짜. 그렇죠. 나라 그 대통령실을 옮긴다. 그런데 대통령실 옮긴데 뭐 해필이면 왜 전부 국방 거를 전부 다 갖다 썼냐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지금 1조 이상이 든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감당하려는지도 잘 모르겠고. 1조뿐만 아니고 지금 계속 지금 보니까 그것도 떳떳하게 옮기면 옮긴다고 해야 되는데 했던 말이 있잖아요. 네. 496억 네. 범위 내에서 옮긴다고 했는 게 있는데 이미 벌써 초과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게 돈을 더 들어가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각 그 분야의 각 부처에 심지어는 그 가기정통부 예산에다가 경호실 예산을 숨겨가지고 지금 네. 했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어요. 네. 그럼 뭐 다른 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래서 총 지금 들어간 걸 보니까 1조가 훨씬 넘는다는 거고 앞으로 얼마가 더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네. 지금 그 속에 국방부에 우리가 비밀로 돼 가지고 예산을 오픈 안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예산까지 다 따지면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아끼는 건 또 아주 냉철하게 아끼더라고요. 그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청와대에서 청와대 직원들이 아이들 맡기는 어린이집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건 안 옮겼대요. 그래갖고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하는 그 젊은 엄마들이 청와대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그 다시 용산으로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예산을 완전 영원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그 지금 사실 그 청와대 옆에는 옛날에 그 쓰던 수송대 옆에 네. 옛날에 그 공직기강 비서실
쓰던 네. 그 건물이 하나 있어요. 네. 거기를 이제 유치원으로 어린이집인가 만들어놨어요. 거기 네. 청와대 직원들하고 네네. 전부 다 거기에서 어린이집을 하라고. 근데 갑자기 글로 옮겨가니까 어린이집까지 같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고 그 옆에 주변에 경호실은 아시다시피 지근거리에 있어야지 네. 유사시에 바로 그렇죠. 투입이 되니까 거기에 이제 빌라처럼 네. 빌라라게 조금 그 숙소가 네. 다 있어요. 그 가족들이 살 수 있는 네. 거기가 있었는데 그것들은 다 옮겨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있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애들을 거기 맡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 지금도 그것도 다시 숙소를 지어줘야 돼요. 네. 지금 대통령실 가면은 근데 그것도 웃기는 게 대통령실로 중심으로 옮길 거냐 아니면 집무실로 갈 거냐, 관저로 갈 거냐. 그렇네요. 이 두 가지로 또 옮겨야 된단 말이죠. 그렇네. 경호실이. 이게 지금 아무런 계획과 앞으로 예측이 없이 네. 무조건 지금 옮겨놓고 누구 말 듣고 옮기는지 모르지만 천공이네 천공.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면 천공 딱 찾아보면 나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단의 한 70% 이상이 네. 청와대 이전으로 생긴 맞습니다. 일들이 네. 대부분인 거예요. 네. 지금. 그렇네요. 근데 왜 갑자기 엄청 심각한 옮기냐고. 문제인데. 그러니까 어제 이제 다시 미사일 얘기로 가서 제가 와 참 자존심 상하고 이 걱정된다라고 하는 게 또 뭐가 있었냐면 오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쏴갖고 일본 상공을 지나갖고 떨어졌어요 태평양에. 그러면은 미국이 그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더라고요. 그럼 정상적인 국가다라고 하면 미국 대통령이 누구랑 먼저 상의를 해야 되냐면 대한민국 대통령이랑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일본 수상한테 전화했더라고요. 바이든이. 대한민국엔 전화 안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뭐 우리 한미일 이렇게 이제 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일본 영공을 지나서 네. 태평양 쪽에 떨어졌다고 하니까 4,600km면 사거리가 꽤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뭐 저 백두산에서 뭐 부산까지 예를 들면 네. 뭐 삼천리 가면은 한 삼천리니까 한 1,200km 네. 뭐 그 정도 된다고 하면 4,600km 가면 훨씬 더 먼 그렇죠. 거리가 나오잖아요. 일본을 넘어가 가지고 떨어졌을 텐데 그러면은 일본에다가 일단 이야기하는 거는 맞기는 맞죠. 네. 그리고 반드시 또 우리나라하고는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 한미일이잖아요. 네. 근데 미일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꼬붕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럼 우리는 일본. 꼬봉이 아니라 패싱을 한 거지. 그렇죠. 우리는 니하고는 그 나한테 뭐 쪽팔린다고 이야기하는데 네. 굳이 너하고 이야기할 거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그런 것도 그냥 보통 보기가 어렵다. 그 한국이 어쨌든 북한하고는 최접점에 서 있는데 네. 거기에다가는 연락 없고 네. 일본 수상하고 지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이번에 그 유엔에 가서 조건 없는 대화가 가능하다. 만나겠다 무조건. 김정은하고 이제 기시다하고. 그럼 기시다하고 김정은이 만나는 순간에 우리나라는 완전히 패싱되는 거잖아요. 이제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 그 하고 국방위원장인가요? 하고 네. 같이 그동안의 평화 무드를 사실은 쭉 이렇게 만들어 왔잖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도 오고 그 적어도 당장 어떤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네. 그 확신을 줬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를 일본은 부러워서 말도 못 하고 그냥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완전히 우리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둘이 그 북한을 상대로 하겠다고 하는 거 우리는 거기다 오히려 거꾸로 꼽사리 끼워가지고 그렇죠. 목매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바보 천치 같은 행동을 왜 하냐고요. 야, 이건 거의 극노에 해당되는 거죠. 바보 천치라는 말이 동시에 나온 거는. 아, 정말 이렇게 국민이 나라 걱정을 이렇게 심각하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또 이제 그 역사가 점점 후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 만화 무슨 그 시상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거기 고등학생 하나가 부천 만화 네. 뭐 거기에 이제 윤석 열차다라고 하는 거를 그 그림으로 금상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기차 얼굴이 윤석열이고
그 뒤에 김건희 있고 밑에 이제 그 국민들은 막 도망가고 있고. 근데 그거를 문체부가 경고를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그 또 사정 검열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문화 분야에 있어서 지금 이 블랙리스트가 생각나게 하는 그런 네. 지금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데 저는 이 사진은 보면 되게 살찐 윤석열이잖아요. 네. 앞에 이게 이제 토마스 열차인가요? 네네. 그거 있고 그다음에 김건희 씨가 뒤에서 이제 이 열차를 조정하는 거고. 네. 그 뒤에는 이제 검사들이 예. 그 칼 들고 있고. 들고 이제 그 뒤에서 그 뒷받침하는 걸로 돼 있고 앞에는 국민들은 지금 혼비백산해서 지금 도망가는 그 우리 선한 국민들은 네. 지금 그거를 이제 참 촌철살인한 거 아닌가요? 우리 그렇죠, 그렇죠. 고등학생이 이 정도면 난 천재라고 생각되는데. 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여보다 조금 더 나가면은 네. 저거를 윤석열로 하지 앞에 얼굴에다가 천공을 천공을 하고 네. 천공을 근데 얼굴은 천공을 하기가 좀 힘들겠죠. 네. 그럼 저 뒤쪽에 패러디물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요? 네네. 아 패러디물이 있네. 네. 뒤쪽에다가 천공이 앞에 타고 그다음에 김건희가 뒤에 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야, 이 해악의 민족이에요. 지금 약간 좀 서글프긴 한데 무엇을 상상하든 다 나와요.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놨어. 근데 뒤에 보니까 윤석열보다는 김건희가 위에다 그려. 위에 있죠. 네. 아 이건 누가 그렸는지 모르나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예, 작가는 작가 미상. 미상. 네. 후대가 그렇게 판단을 하겠죠. 작가 미상. 당시 검열이 너무 심각해요. 그럼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경 끼고 지금 한동훈이죠. 가발처럼 글을 쓰고 있는 모양까지 디테일하게. 네네네. 참 진짜 해악의 민족인데 이런 그 끼와 재능을 이런 정치적인 거에 조롱하는 걸로 써야 된다는 게 좀 안타깝기는 하네요. 그냥 더 좋은 누가 봐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예술적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거를 그린 그 학생이 네.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문화재 심사위원들이라든 이 심사를 했던 만화 심사를 했던 네. 분들하고 그 주관했던 그 단체 네. 이런 데서 피해를 좀 안 받도록 네. 우리 국민들이 좀 저걸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부천에서 무슨 만화 대회에서 금상 받았다고 하면 고등학생이 대한민국 국민 99.9%가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근데 이거를 정부가 문제를 삼아갖고 온 국민이 다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는 이 정부의 그 안에 열사들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삼아서 모든 국민에게 이 정부의 악랄함을 알리겠노라라는 사명을 가지고서 막 저항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응이 너무 좀 아마추어적이고 더 큰 논란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뭔 생각을 하고서 이러고 있는지. 근데 진짜 이거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무슨 이야기 있나요? 청장님은 혹시 중요한 일을요 밥 먹느라고 놓쳐본 적 있으세요? 정말 내가 이 일을 지금 해야 돼. 근데 배가 조금 고파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들. 그거 물론 그렇긴 한데 그건 옛날 그 무슨 예. 속담처럼 나오는 얘기고. 그렇죠. 내가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방송을 지금 이제 해야 됩니다. 예. 근데 갑자기 배가 고파요. 예. 그럼 방송을 가십니까? 밥을 먹습니까? 방송 와야죠. 그렇죠. 예. 그것도 어쨌든 간에 공식적인 일정인 거고 일인데. 상대가 있으니까. 그렇죠. 상대가 없다고. 상대가 죽었으면요. 상대가 죽었어. 조문을 가야 돼. 조문을 가야 되는데 배가 고파. 조문 가야죠. 그렇죠. 근데 그 조문이 그냥 친구나 뭐 지인이 아니라 다른 나라 여왕이야. 근데 여왕 조문을 가야 되는데 갑자기 배가 고파요. 뭐 안 갔나요? 그래서 밥 먹었나요? 실제로 지금 기사 어제 이제 국정감사에서 우상호 의원이 박진 장관한테 네. 혹시 이거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밥 먹느라고 안 갔다라고 하는데 그게 맞냐라고 기대 안 하고 물어본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박진 장관이 네라고 대답했어요. 실수가 아니고 네. 진짜 밥을 먹었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기사 조금만 내려주시면 일문일답한 내용이 그 기사 중에 나오는데 조금만 더 내려주시면 예 거기 보면 밥 때문에 안 갔다던데 식사하느라 맞나? 그랬더니 박진이 네라고 대답해요. 네. 그랬더니 왜 안 갔냐 그러니까 뭐 장거리 여행 때문에 좀
무리가 있고 해서 이게 얼버무렸는데 진짜로 밥 먹느라고 못 간 거죠. 밥 먹느라고 못 갔네요. 네. 야 정말 대단하다. 아 정말 이거는 좀 이건 진짜 해외 토픽감입니다, 진짜로. 근데 이걸 또 그대로 이야기하는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힘들 텐데 이 사람들이 다 그 간첩 아닌가? 그러니까 다 그 곳곳에 열사들이 숨어 있어요. 근데 아니 이제 조문을 가야 되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조문을 안 갔다? 그러니까요. 뭐 배고프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밥을 먹느라고 했다라는 거는 뭐 장관이 인정을 했으니까. 지금 보니까 장거리 여행하고 네. 무리도 있고 네네. 어쨌든 안 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른 일 때문에 그 불가피하게 못 간 게 아니라 네. 이걸 밥 먹는다고 못 갔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게 무슨 밥 한 끼 안 굶는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예리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기하는 의문은 4시 40분부터 8시까지 그 영국 왕실의 리셉션이 있었어요. 그 새로 그 국왕이 된 네네네. 찰스 3세인가 해갖고 그러면은 설마 영국에서 4시 40분부터 8시까지 붙잡아놨는데 먹을 걸 하나도 안 줬을까요? 당연히 리셉션장에는 그 뭐 먹을 게 있겠죠. 음료도 있고 다가도 있고 다 네. 있죠. 근데 도대체 하루에 몇 끼를 먹어야 되는 건가요? 그 리셉션에서 먹고 그리고 밥 먹느라고 또 못 가고. 혹시 포크를 쓸 줄은 모르나? 젓가락만 쓰던 사람이 돼서. 아, 웃어. 빨리 웃어. 아, 네. 아니 의문투성이니까 해명이 점점 뭐 내가 이게 내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게 비정상인가 싶은 정도의 자문을 할 정도로 이걸 이렇게 대답한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근데 진짜 말이 안 나오는데 대통령이 그 다른 나라 조문을 갔어요. 네. 그리고 그 전에 리셉션이 있었어. 그럼 설사 배가 고프다 하면 뭐 좀 먹고 가면 되잖아요. 네. 근데 밥 먹는 것도 사실 핑계일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진짜 배가 고파 가지고 거기에 밥 먹느라 그 갈 시간이 없었다. 그럼 그다음 밥 먹고 난 뒤에라도 가면 되지. 네. 저는 이제 그 제가 이제 뇌피셜을 돌려보면 리셉션장에서 술을 한잔 하지 않았을까. 그 이제 만찬장에 와인이나 샴페인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과하게 먹지 않았을까 그 자리에서. 글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조문하고 난 다음에 네. 그 육개장도 나오고 뭐 네네, 소주도 먹고 그뭐 떡도 좀 나오고 네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없을 걸로 생각하고 안 갔나? 그러면 그것도 먹는 아니 뭐 사실은 되게 애매한 게 리셉션은 갔으니까 이게 물론 이제 뭐 지금 댓글에도 올라오는 것처럼 그 무속으로 설명한다라고 하면 그건 우리가 증거를 잡을 수는 없지만 다 설명은 돼요. 애초에 천공이 또 영상에 보면 함부로 조문 가지 말아라. 뭐 4차원이 뭐가 연결돼서 뭐가 묻어온다 뭐 이래 가지고 그래서 7시에 출발하던 일정을 9시로 연기했고 그리고 일부러 늦게 도착할 걸 알고 간 다음에 리셉션을 갔다가 그 후에도 조문할 수 있는데 안 했어. 이 무속 때문에. 근데 그건 다 설명되긴 하는데 사실 뭐 증거를 댈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그 무속 때문이 아니고 딱 밥 먹는다고 안 갔다고 딱 그러니까 무속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밥 타령을 그냥 이렇게 차라리 내가 식충이가 되겠다. 이걸로 간다라는 근데 거죠.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외교부 장관이 뭐 식충이를 시키든 무속 때문에 못 갔든 그걸 결정해 줄 수 있는 일은 아니지. 네. 근데 밥 먹느라고 못 갔냐고 하니까 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정말 미스테리 정부가 아닌가. 진짜 대단하다. 달리 할 말이 없네. 근데 왜 지난번에 그 포항인가요? 네. 갔을 때도 그 보리밥 집인가? 맞아. 수해 현장에 가갖고 가가지고도 가격 그 표시 본다고 그렇죠. 가서 진심인 모습을 가격을 본 거보다는 그 음식 사진을 본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상황 영상을 보면 그 이재민은 대통령을 만났으니까 내가 조금 더 잘 얘기하면 대통령이 더 지원을 해줄 거다라고 하는 어떤 절박함에 이야기를 계속해요. 근데 쓱 지나쳐가지고 그 메뉴판 앞에 가갖고 그 음식 사진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고 다시 이렇게 돌아서서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난번에 대선 때 그 조선일보 출신 그
이 한 사람이 네. 윤석열 씨의 대변인을 한번 네네. 있었다가 네. 나왔는데 어디서 이야기한 걸 보니까 네. 1시간이면은 59분을 자기가 이야기한대요. 윤석열 씨가. 네. 그러니까 말이 많은 거야. 그렇죠. 이제 좀 근데 밖에 오면 그 3분 동안도 말도 못해가 그냥 서가지고 멀쭉멀쭉 쩝쩝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자기들 식구들끼리 만나면은 그런 것 같아요. 한 시간 동안에 60분 동안 59분을 이야기를 한다면은 숨 쉬는 거 빼고 나면 거의 다 혼자 다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디스를 했던데 네. 말을 많이 하면 배는 고파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그건, 비행기 네. 타고 오면서 엄청 말을 많이 했을 수도 있어. 아, 그 안에서 그렇죠. 그래도 그렇지. 그럼요. 배가 고프다고 조문을 안 한다? 아, 그래서 그게 이제 잘못된 기사였네. 그 일본 기시다 총리 만났을 때 기시다는 말을 안 하는데 윤석열이 계속 말을 해갖고 시간을 끌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 말을 많이 했던 걸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아마 그 누굽니까 그 바이든하고 할 때는 또 48초밖에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은데 못 했는 거 하고 이제 허락을 받아가 찾아가 가지고 애걸복걸해가 만났으니까 네. 또 그거는 또 오래 이야기했을 수는 있고 그거보다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자기들 식구들끼리 밖에 네. 안 알려진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때 그렇다는 거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 우리가 업무 보고 받을 때부터 알아봤잖아요. 네. 각 부처의 업무 보고 받을 때 보면 원래 업무 보고는 다 들어갈 때 장관이 들어가고 이제 차관 이하 뭐 각 국실장부터 다 같이 배석을 네. 해서 대통령 하는 말씀을 이제 한자라도 뭐 안 놓치려고 적고 이렇게 할 네네. 건데 다 오지 마. 장관 혼자 와서 보고 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장관은 네 사람이니까. 그거는 이제 두 가지로 할 수 네. 있죠. 내가 대통령이 내가 말을 내용을 잘 모르고 실수해도 네. 장관은 이해해 줄 수 있을 그렇죠. 거라는 그렇죠. 그런 게 하나 있고 네. 그 많이 오면은 내가 이야기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내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한 사람밖에 오지 마라. 네.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말을 많이 해서 배가 고플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렇죠. 조문은 너무 과하다. 조문은 가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조문 갔다 와서 또 먹으면 되죠. 그렇죠. 그 고문 가는데 뭐 얼마나 걸린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만약에 진짜 밥을 먹었다라고 하면 누구랑 어떻게 먹었는지를 좀 민주당에서는 따져 물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뭐 외교를 갔을 때 혼밥이라고 그렇게 난리를 쳤으니까 분명히 누구랑 같이 먹었어도 대통령실 관계자들이랑 먹었지 외국 정상을 만나거나 뭐 어떤 손님이랑 같이 먹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혼밥이네. 너네도 이렇게 혼밥을 너네는 하루 5번 하네. 문재인 대통령은 순방내 뭐 3번 4번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너는 하루에 5번 혼밥했네. 뭐 이렇게 사실은 뭐 좀 자극적으로 공격할 필요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식사를 뭐로 먹었냐? 육개장으로 먹었냐? 뭐 아니면은 뭐 돈가스를 먹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웃어. 웃으란 말이야. 아니 그거 가지고 문재인 때는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 그러니까요. 네. 참 정말 나라가 어떻게 가는지 이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는 그 좀 웃으면서 좀 이런 거 있잖아요. 씁쓸한 거. 걱정되고 씁쓸하고. 이게 지금 현재 2022년 대한민국 현실이고 앞으로 윤석열의 임기는 4년 7개월이 남았습니다. 나 한숨 쉴 줄 알았어요. 자,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좀 희망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제 민주당은 조금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제일 먼저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가속도가 좀 굉장히 좀 그 가팔라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그 이준석이 했던 말을 그대로 쓰면서 양두구육이다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쓰면서 민영화는 반드시 막을 거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민영화하면 또 우리 청장님도 또 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 아니, 전 민영화를 해서 안 된다고 제가 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네, 제일 먼저 네. 이야기를 했죠. 그 민영화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민간 기업한테 특혜를 준다 이렇게 네. 이제 우리가 등치시켜 볼 수 있어요. 네. 그 민영화의 지금 흐름들이 우리 여러 가지 지금 등장하는 게 국유 재산을 알짜배기 재산을 네. 팔아가지고 마치 뭐 부족한 예산을 채운다고 네. 네. 하면서 국유 재산 매각을 네. 선언하고 한번 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알짜배기 땅들이고 그렇죠, 그렇죠. 멀쩡한 지금 네. 근데 그걸 누구한테 팔겠다는 건지 이제 그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전에 있는 한전 땅들 지금 그 한전이 지금 막 적자니까 네. 한전 한다. 그다음 한전의 그 판매사를 민영화하겠다. 네네. 그리고 지금 또 대우조선 네. 이걸 지금 민영화하겠다고 지금 그 대우조선이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그걸 민간에 팔면 민영화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모든 거를 지금 근데 내용을 이래 보면 정말로 필요해 가지고 팔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그거 해봐야 은발에 오줌 누기일 수도 있고 네. 내용 자체가 무슨 이걸 팔아 가지고 당장 나라가 뭐 환경이 바뀌거나 그런 게 네.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국가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분야의 공공성이 있어서 네. 실제로 한전 같은 경우는 이 전기값을 올리면 네. 우리 가장 크게 직격탄을 맞는 사람은 서민이죠. 네. 근데 그 재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그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는 자기들 회사에는 산업전기로 해가지고 네. 특혜를 주고 있거든요. 그 일반 서민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는 거죠. 반도체 같은데 엄청난 네네. 전기가 들어가는데 그걸 만약 일반 가게에서 지금 쓰듯이 해버리면 저게 돈이 산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런 건 다 싸게 준단 말이죠. 네. 그런 가정에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다 팔아 그럼 그거를 좀 올려야죠. 네. 서민들한테 부담을 안 주기 위해. 네. 근데 그런 거는 다 놔두고 한전이 가지고 있는 기본 땅들이나 이런 것들을 알짜배기들을 팔아 가지고 채우겠다. 네. 부족하니까 돈을 더 올리겠다. 네. 이거는 완전히 이 뭐 국가가 아니고 이건 악덕 기업 같은 네.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자기가 받아야 될 그 대기업한테는 그냥 그렇게 안 그렇죠.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지금 이제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공공요금을 인상한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게 전기요금인데 그럼 지금 공공기업인 한전도 어쨌든 적자 때문에 전기요금을 올리는데 부분적으로도 민영화가 되면 그 요금은 더 올라가죠 앞으로. 폭발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 지금 사람들한테 이제 완전히 이게 좀 어떻게 현혹을 하냐면 이게 어렵기 때문에 민영화를 해서 돈을 그 적자를 줄여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 민간에 넘어가면 민간인들은 손해 보고 장사를 하겠어요? 그렇죠. 민간 기업은 무조건 이익이 우선이에요. 네. 그러면 이익을 우선하려고 하면 요금을 올려야죠. 더 올려야지. 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 죽어나는 것은 우리 서민들이 죽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 짓을 지금 버섯이 대놓고 하겠다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 사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는 이제 전기요금을 예전 어르신들 전기세라고 불렀거든요. 예. 저는 그 용어가 사실은 안 맞는 건데 되게 마음에 드는 건 뭐냐면 전기는 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책임지고 내가 사용한 거를 세금의 개념으로 난 내겠다. 대신에 저렴한 가격에 합리적으로 공급해주고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다른 세수를 확보해갖고 메꿔라. 저는 그게 되게 합리적인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제 전기나 뭐 수도나 이건 좀 요금인데 사실 우리 알기로는 세라고 이제 네네. 그 이제 잘못된 거는 맞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세금 개념이 이 사실 도로라든지 이런 국가 그 SOC라 그러죠. 네. 사회 기본망 사업들은 이 돈이 사실은 이 국민들한테 그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지고 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을 국가가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부족한 거는 세금으로 메워서 그 받아가지고 메우라는 거예요. 네. 그 공사하고 이럴 때는 세금으로 받아가지고 정부가 그거를 해라. 그래서 그 세금이 모자라니까 이제 쓰고 있는 방법이 그러면 지금 있는 기본적인 거는 국가가 하고 네. 나머지 안 되는 거는 민자를 통해 가지고 민자 사업으로 이제 해가는 것이 이제 이게 큰 골격인데 지금 멀쩡하게 돈 투입 다 해놓고 정부가 다 기초를 다 만들어 놓고 그 전부 세금으로 다 만드는 네. 거예요. 그거를 딱 띄 가지고 민간인한테 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철도 SRT도 그렇고 네. 도로도 그렇고 이 전기 한전도 그렇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망을 국가가 우리 국민들이 세금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민간한테 돈 벌어라고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투자는 하지 않고 이익만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민영화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민영화가 MB 때보다 더 악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MB 때 같은 경우에는 뭐 공항을 민영화한다는 거 해가지고 전체를 그냥 다 떠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서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들, 적자가 나는 부분들도 그 안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민영화는 부분 민영화. 그러니까 이익이 나는 돈이 들어가는 건 다 세금으로 공공기관이 그냥 하고. 떠안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이익 나는 것만 너네가 가져가서 꿀 빨아먹어라고 하는 거. 그게 대표적인 게 SRT죠. 그렇죠. 철도는 전부 다 그 까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네네네. 들어갔어요. 그 돈은 국가가 되고 자 이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운영해서 나오는 수익은 민간에서 가져가라. 네. 이거는 이 앞으로 전기나 공공기관망을 이렇게 이제 인천공항공사도 그래가지고 저 전부 돈 옛날에 다 국가가 돈을 네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다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아 이게 한 시간이 후루룩 가는데 나라 걱정 때문에 우리 각하 걱정 몇 개 하고 각하 웃긴 거 몇 개 얘기하고면은 한 시간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24시간도 모자라겠어요. 선미인가요? 선미가 이해가 돼요. 24시간이 모자라 막 이런 거. 그런, 테이블 위에 올라갈 뻔했어요. 그런 노래가 있죠. 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골방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적은 결국 더 많은 시민들이 그걸 알고 분노해야 되는 포인트에서 같이 분노해주면 아무리 폭주기관차 같은 윤석열 정부다라고 해도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시민들이 봉기하고 분노하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전파해 주시고 더 많이 알려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딱 말씀드려야 되는 게 400명이 모자라요. 제가 팟빵 지하 1층, 지하 2층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하 3층을 내려가 보는 게 소원이거든요. 아마 3만이 되면서 3층 공개홀에서 공개 방송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때 24시간이 모자라면 선미춤을 추겠습니다. 그래서 3만. 우와. 일단 막 던지고 보죠 뭐.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네. 그 관심 받고 더 열심히 방송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컨텐츠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산만 가서 우리 선미춤 한번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예. 오늘 준비한 게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인사드릴 거고 내일 8시에 변함없이 라이브로 우리 청장님은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